네, 안녕하십니까. 안진회계법인의 방현우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연수사업 회계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30분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정산 사업비 정산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을 수행하면서 기존 연수기관으로부터 나왔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정산을 수행하는 저희 회계법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 정산 업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 기본 체계는 지금 단계를 보시면 연수 경비 요청 및 지급, 그리고 경비 정산에 대한 자료 제출,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회계 정산 완료 후에 경비 잔액에 대한 반납 및 지급에 대한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단계적 수행 절차를 보시면 연수 경비 요청 및 지급의 경우 연수기관에서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연수 경비를 지급을 문서로 요청을 하면 코이카에서는 연수기관 계좌로 경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이 종료가 되면 1개월 내에 경비 집행 내용 및 결과 보고서를 플로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 자료에 대한 원본은 회계법인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부되어진 그 정산 내역과 증빙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는 코이카의 경비 지침, 규정 등을 의거해서 경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에 대한 원본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정산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정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연수기관이 집행한 연수 경비에 대해 정산 검토를 한 후 코이카의 집행 내역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에 송부를 하면 코이카에서는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연수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정산 결과 잔액 발생 시에는 연수기관은 코이카의 지정 계좌로 반납을 하게 되고, 반대로 추가 경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관은 추가 경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요청하고 코이카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사업비 정산 서류에 대한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종료되면 회계법인에서는 과정 종료 후 3일 내에 플로우에 각 기관에서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그 증빙 서류 목록이라든지 안내 사항에 대해서 공문과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된 사항을 보시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연수기관에서는 정산 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은 그 플로우에 정산 내역서 및 증빙 서류 스캔본을 플로우에 업로드를 하시고, 원본 서류는 회계법인의 우편으로 적혀진 주소로 송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기간을 준수하셔가지고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수경비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에 대한 규정이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 앞 시간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저희 회계법인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 경비의 편성은 모든 경비 단가에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경비에 대한 관리는 연수기관 명의의 보통 예금 구자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서 통합관리 하실 경우에는 그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연수경비의 전용 부분인데요. 연수기간은 코이카에서 필요한 경우
약정 금액 총액 내에서 그 항목 간 전용을 요청하실 수 있고, 경비 집행 전에 코이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서 전용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 항목 중에 세 과목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동일한 세 과목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원수나 단가로 계상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총 한도액을 초과해서 전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경비의 요청 및 지급은, 연수경비는 그 약정에 따라서 약정 금액의 최대 9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된 연수경비는 코이카에서 그거를 지급하고 남을 경우 반납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연수경비의 집행은 편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 다만 연수 기간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행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수로 계상되는 항목의 경우 약정 당시 인원이 변경되면 실제 참여한 최종 인원수로 조정된 한도액 내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 경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정된 예금 계좌에 송금된 연수 경비는 다른 목적의 경비와 혼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집행의 책임자는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에 대한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경비 집행을 권장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해진 법적 증빙,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나 개인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명의 및 세금 징수는, 경비 집행은 모든 경비 집행은 연수기관 명의로 거래를 해야 되고, 수수한 증빙은 정산 내역서와 함께 편철을 한 후 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의거해서 원천 징수를 하시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는 연수기관에서 지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세법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연수 경비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 항목하고 이제 세가 있고, 인건비, 재경비, 연수생 지원 경비, 강사료 통역료, 예비비까지 이렇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옆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경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로우를 통해서 안내 공문을 보낼 때 엑셀 시트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정산 내역서라고 하는 엑셀 시트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수 경비의 항목대로 이제 쓰는 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행 잔액이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엑셀 시트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안내 공문이라든지 안내 사항, 그리고 엑셀에 표시된 그런 설명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같고, 또 추가적으로 모르시는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서울과 지방,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할 때에 연수기관 담당자나 강사의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연수기관 담당자,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투입된 강사의 경우 밑에 조건에 따라서 그런 강사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동일 시도 같은 경우는 일일에 2만 원 정도, 다른 시도는 일일 5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실시간 강의의 경우 정산 증빙을 위해 매번 녹화를 진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정산을 할 때 그 집행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에 대한 결과물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라든지 그 뭐 캡처본, 피드백 등의 내용 파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뭐 전체 시간을 녹화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뭐 영상 시작이라든지 시작 부분이라든지 중간 부분 아니면 끝 시점에 캡처본을 증빙으로 남겨주셔가지고 그걸 제출하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제작 업체 관련해서 뭐 다른 집행도 마찬가지, 뭐 비교 견적 제출할 때 한 부분만 뭐 제출하시면 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견적서와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비교 견적을 시행한 그 견적서를 한 부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송금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이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수 기간에 재경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이 사업의 연수 사업의 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아까 질의응답에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추가 보조 인력을 투입하였는데 약정 당시 계획한 인원에 미달될 경우에 추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약정 체결 당시 코이카 이제 담당자와 협의하셔가지고 보조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하셨다면 뭐 선발 인원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이제 보전이 가능하고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기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도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뭐 기관의 판단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예비비 집행 경우에 코이카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사전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의 집행은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코이카에 승인 요청을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진행한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념품 관련 기념품이나 그런 관련된 뭐 상품 같은 경우는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집행하면 불인정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수생들을 위해서 뭐 키보드라든지 뭐 마우스 등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기속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은 사업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불가피하게 이제 집행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재경비에서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수행 중에 번역비가 당초 예상보다 좀 증가했는데 추가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비의 경우에는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코이카 및 코웍스 담당자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실 때도 번역이 집행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고, 번역비가 처음 예산보다 초과 집행을 해서 그걸 예비비로 승인을 요청을 하시면 이제 코이카에
내부 지침상 그거는 불가하니까 처음부터 번역비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중간중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셔서 최초 예산 대비해서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불인정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이제 정산 완료가 된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반납해야 될 발생 이자의 대상 기간은 정산 내역서 제출 시점 전까지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정산 내역서에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이자는 반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통합관리도 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발생 이자는 따로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천징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그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이나 일시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기타 소득 등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를 하신 다음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개인 사업자도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다만 개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그거는 이제 기관 대 기관 사업자 간 그 용역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는 원천징수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이제 기관의 어떤 회계 기준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든지 예수 이체증이라든지 그걸로 대체해서 제출하시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정된 규정을 잠깐 보면 재경비의 경우는 이제 인원이나 연수 기간에 연동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번역비의 경우 영문 검수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수비는 다만 번역비의 50%가 상한이 되고 번역비와 중복 배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의 경우 사전 승인 사항인데 이 규정, 새로운 규정으로 이제 공문으로 해야 될 것을 명시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코이카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내서 그거를 받은 걸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제는 공문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메일 등의 방법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자를 통하더라도 공문을 수령하는 절차들을 통해야 되고, 그거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후 한 달 전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가 가고 그런 안내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만약에 구성했을 경우에는 컨소시엄 개별 기관들의 별도 정산 내역서 시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제출하실 때는 주관기관에서 그걸 취합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서류는 이제 증빙 서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다만 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서 원본을 밖에 유출이 안 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찍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플로우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플로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이제 하고 있고, 다만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이나 또 이메일로 연락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산할 때는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저희가 이제 3일 전에 3일 이내에 보내드리고 이제 보완 요청도 한번 하고 그러면 보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즉시에 해주셔야지 이제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 그 기한 20일 내에 완성하는 게 검토 완료되는 게 이제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정해진 기일 안에 사업비 정산을 잘 협조를 해주시면 잘 마무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플로우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그래도 유선으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유선 통화로 자유롭게 이제 전화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코이카로부터 받은 이제 뭐 실무 총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인정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정산 담당자 말고 실무 총괄자나 아니면 코이카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신 다음에 사업 진행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이제 불인정하고 이제 보고서가 나가려면 그 연수기관에 그 확인된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 뭐 해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의 사항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뭐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자료인데요. 뭐 간단히 보시면 뭐 안진 회계법인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딜로이트라는 그룹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있고 저희는 이제 이 정산만을 담당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금 정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믿고 사업비 정산을 맡겨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플로우나 아니면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제 문의하시던지 궁금하신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마치고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들어왔으면 한번 질의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질의보다는 네, 요청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의 특성들이 사실 저희도 이제 뭐 다양해서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올해 안내회 때는 저희가 정산 담당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내해 드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연수기관에서 이제 연수집행 계산서, 네, 뭐 면세 사업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업체와 계약 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 이럴 경우 연수기관이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것과 부가세 환급은 지금 그 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관이 면세인지 아니면 일반 과세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그거를 매입세액 그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매출세액하고 상계를 해서 뭐 환급을 받으시던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것들은 이제 면세기업의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 환급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별 기관들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형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회계법인에 사전에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서 맞춤형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연수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네, 원천징수 발급해야 되는데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관은 그것으로 가름 된다고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세법을 지키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만약 그거를 이제 못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관련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뭐 가산세 등의 그런 것들을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가림해서 처리를 했는데 뭐 관련 그 세무서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세법을 좀 더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고 세금을 납부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잘 지키셔서 증빙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뭐 해당 기관이 좀 추가적으로 뭐 받아온다든지 뭐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를 뭐 대부분은 이제 좀 생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들은 좀 제출을 하시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세금 납부와 신고를 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좀 마치도록 하고 회계정산 교육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